한때 운전대만 잡으면 중산층이라 불리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화물차 창업. 회사만 그만두면 이제부터는 내가 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직업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시에도 잘 안 나오고 통계에도 크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500은 충분히 벌어요. 일은 널려 있어요. 몸만 괜찮으면 평생 합니다. 듣기엔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월 500, 정말 내 돈일까요? 하루 12시간, 새벽부터 밤까지 도로를 달려 통장에 찍힌 500만 원. 하지만 그중 차 할부금 200만 원 빠지고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빠지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남짓. 한 달이 아닙니다. 한 달을 갈아 넣은 결과가 그 금액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몰락이 폭발이 아니라 침몰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말없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퇴직 후 이 길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화물차 창업의 진짜 현실,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통장에 찍힌 퇴직금을 보며 마지막 선택처럼 이 길을 골랐습니다. 회사에선 필요 없어진 나였지만 도로 위에선 아직 쓸모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운전면허는 그대로였고 퇴직 후 화물차 창업. 회사만 그만두면 몸도 아직 움직였고 무엇보다 정년이 없다는 말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 보니 겉에서 보이던 풍경과 안에서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 때마다 오늘은 버는 날일지 버티는 날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해도 통장 숫자는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았고 몸은 점점 회복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구조 자체가 사람을 버티게 만든 뒤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밀고 가면 끝은 분명합니다. 퇴직금은 조용히 사라지고 빚은 남고 몸은 먼저 무너집니다. 쓰러져 끝나야 끝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미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도 같은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물차 하면 요즘도 한 달에 500은 찍힌다더라. 이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출 500만 원 겉으로 보면 아직도 선택할 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안에는 이미 빠져나갈 돈들이 미리 숨어 있습니다. 차량 할부금은 일이 있든 없든 매달 빠져나갑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없어도 쉬는 날에도 그 돈은 그대로입니다. 기름값은 달릴수록 늘어납니다. 더 열심히 움직일수록 지출도 같이 커집니다. 여기에 정비비, 타이어, 소모품 고장 한 번이면 한 달 수익이 한 번에 흔들립니다. 이제 남은 돈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500에서 빠질 것 다 빼고 나면 통장에 남는 숫자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이걸 한 달이 아니라 하루로 나누고 시간으로 쪼개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도로 위에 있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편의점 야간이나 물류 알바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편의점은 몸이 아프면 쉴 수 있고 알바는 그만두면 손해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만두는 순간차 값과 빚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합니다. 그래도 이미 시작했잖아. 이 숫자 착시는 사람을 버티게 만들고 버티는 도안 빠져나갈 길을 천천히 지워버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은 달랐습니다. 일이 없어서 쉬는 날보다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거래처는 남아 있었고, 단가는 협상할 수 있었고, 적어도 이 일은 내가 선택한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면 된다는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은 줄었고,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졌고, 단가는 먼저 깎여서 제시됩니다. 예전엔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일을 고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를수록 일이 사라집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사라졌고, 남은 건 불러주는 곳이 아니라 받아주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흔들립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내가 늙어서 그런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지만 이건 개인의 판단 미스가 아닙니다. 이미 판이 바뀌었습니다. 의자는 줄었고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만 버티는 게임이 됐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위험한 착각이 됩니다. 그때는 토했던 방식이 지금은 손해를 키웁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람을 걸러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합니다. 지금 이 일은 경기 탓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일이 많으면 버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뛰는 만큼 남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치킨 게임입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정리되는 게임입니다. 일이 줄어드는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의자는 줄었고 서 있는 사람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아무도 깎지 않아도 스스로 깎입니다. 이번엔 그냥 받아볼까? 오늘은 빈 차로 가느니 낫지. 이 선택이 하루 이틀 쌓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한 사람이 낮춘 단가는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내밀어야 일을 받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자리 뺏기입니다. 더 빨리 움직일수록, 더 많이 달릴수록 지출도 같이 늘어납니다. 기름은 더 타고 정비는 더 필요해지고 몸은 더 빨리 닳습니다. 결과는 아이러니합니다. 열심히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 이쯤 되면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쉬면 돈이 안 되고 일하면 몸이 망가지고 그만두면 빚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며 버팁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거밖에 없잖아.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구조는 사람이 포기하기 전까지 아무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순간 모든 부담을 그 사람에게 남깁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부 대책이 나왔다. 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현장은 곧 나아질 것이다. 저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경력이 있으면 도움이 될 줄 알았고, 오래 버티면 기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도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차량 연식, 사업 규모, 운행 기록, 신청 시기. 한두 가지만 틀려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건 대형 운송사 이야기고요. 그건 신규 사업자 기준입니다. 개인 기사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서류는 있었고, 발표도 있었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통장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걸리고, 규모도 걸리고, 이미 빚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결국 남는 건 이 말 하나입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쯤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정보를 몰라서 그런가? 내가 신청을 잘못한 건가?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하지만 아닙니다.
이 구조는 살릴 사람을 먼저 정해두고 나머지는 기다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비용은 계속 나가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라 선별이라는 걸.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거래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상대 얼굴이 떠올랐고 사정도 토했습니다. 오늘은 힘들다 말하면 내일로 미뤄주기도 했고 단가도 서로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앱과 숫자만 남았습니다. 화면에 뜨는 건 이름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누가 더 오래 했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싼 사람. 이 순간부터 개인은 힘을 잃습니다. 거절하면 다음 호출은 오지 않습니다. 단가를 올리면 알고리즘은 조용히 나를 밀어냅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회복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못 뛰면 내일은 더 불리해집니다. 이 시스템은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밀리는 건 이유라도 알 수 있지만 숫자에게 밀리면 항의할 곳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번엔 그냥 받아보자. 조금 손해라도 괜찮다. 일단 잡고 보자.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정상 단가는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버티는 사람과 탈락하는 사람뿐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탈락 관리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이 제일 힘들겠지. 하지만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판은 더 작아집니다. 물량은 늘지 않는데 사람과 차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하나씩 더해집니다. 대형화, 직영화, 자동화. 큰 회사들은 중간 단계를 줄이고 자기 물량을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고 고정비가 높은 사람은 시스템에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출이 줄고 단가가 더 내려가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건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걸.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도로에 나와 있어도 선택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해도 버텨도 회복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몸을 더 씁니다. 밤을 더 줄입니다. 아픔을 참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뒤에야 조용히 다음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잘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번창하는 전략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는 선택입니다. 아직 이 판에 남아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잘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더 열심히 하는 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소모를 앞당기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미 가진 사람만 가능한 길입니다. 차량 할부가 거의 끝났거나 빚이 없는 사람, 이 경우에만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단가가 너무 낮은 일은 아예 거르는 겁니다. 두 발은 손절입니다. 이 말이 가장 아프지만 가장 늦으면 안 되는 선택입니다. 차가 아직 팔릴 때, 몸이 아직 움직일 때 정리하지 않으면 결정권은 구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규모 축소입니다. 큰 차, 큰 고정비를 내려놓고 수입은 줄더라도 출혈을 막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환입니다. 고정급이 보이는 일, 자유는 줄지만 불확실성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입니다. 버틸 수 있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밀리기 시작하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이건 성공 전략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정리는 끝났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화물차 창업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좀 다를 수 있다. 나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구조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정도, 경력도, 각자의 사연도 보지 않습니다. 남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만 조용히 정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그대로 버티며 조금씩 말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멈추고 다른 길을 볼 것인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선택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된 현실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잘된 이야기보다 무너진 구조를 먼저 말합니다. 희망보다 피해야 할 선택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구독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조용히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